안녕하십니까, 홍진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CX 스위치에서 연결되는 기기를 식별해서 우리가 사전에 정의해둔 특정한 기기에 대해서만 그 포트의 접속을 허용해주는, 그렇게 CX 스위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바이스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이 기능의 주요 사용 용도가 아루바 AP를 연결하는 PoE 스위치로서의 우리 CX 스위치를 쓸때 아루바 AP가 아닌 그 외에 많은 기기들이나 이미 사용자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될 때 네트워크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아루바의 AP만 연결됐을 때 그 AP를 위한 매니지먼트용 관리 그 대역으로 자동으로 할당하게끔 해주는 기능이라서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링은 저는 아루바 AP 오토 디텍션 뭐 이런 용도로 이 주 용도의 내용으로 많이 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CX 스위치의 디바이스 프로파일링 기능을 사용해서 아루바 AP를 디텍션 하게끔, 그래서 그 아루바 AP를 디텍션한 다음에 그 해당 포트에만 VLAN을 할당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6200F 스위치를 사용했고요. 그 밑에다가는 CAP 용도, 그 다음에 IAP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AP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게끔 이미 이러한 무선 설정은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스위치 입장에서 이 연결되는 포트의 VLAN은 이 스위치의 매니지먼트 대역으로는 20번 대역을 썼고요. 저는 이 CAP 용도로 VLAN 22번을 매니지먼트 용도로 IP를 부여했습니다. IAP를 위해서는 23번을 썼고요. 근데 IAP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사용자로 붙게 할 경우에 유저에 대한 대역을 트렁크로 올리기 때문에 이 IAP 대역은 이 포트는 트렁크로 구성을 하게끔 했습니다. CAP는 물론 터널로 다 올라가니까 액세스 포트로 하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스위치 밑에 있는 이러한 22번, 23번 그리고 유저들에 대해서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근본 예제에서는 이 스위치의 업링크 포트에 이렇게 20, 22, 23, 80, 90 뭐 이렇게 다 트렁크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일 일반적인 그냥 CAP가 다 연결되는 구성 환경에서라면 여러분들은 CAP의 매니지먼트용 대역과 이 스위치의 매니지먼트용 대역 그 두 개만 트렁크로 구성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CX 스위치 6200F를 썼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이 업링크 포트를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설정도 하지 않은 그냥 디폴트 상태로 다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 VLAN 1번으로 다 할당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모든 포트에는. 그리고 DHCP는 이 중간에 있는 스위치에서 모든 사용자나 모든 AP들의 대역에는 DHCP로 다 받아가게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CAP나 IAP에 대해서 고정 IP를 세팅해놨다고 하면 이 20이나 23번용으로 고정 IP를 직접 이 AP들에 세팅해 두셨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히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LDP 그룹이라는 걸 설정하고, 그 다음에 포트의 롤이라는 걸 설정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프로파일이라는 걸 설정. 이 세 가지 과정만 있습니다. 첫 번째, LLDP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겁니다. 일단은 주변에 있는 LLDP 네이버 디바이스들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show LLDP 네이버 인포 그 다음에 디테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각각의 여러 포트에 대한 상태 정보가 쭉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번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가 사용하는 이 세 가지의 값이 이 세 가지입니다. 샤시 네임, 샤시 디스크립션, 샤시 아이디. 이것을 내부적인 변수로 sys 네임, 그 다음에 sys DESC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vendor OUI 요 세 가지 변수 값으로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sys 네임은 여기는 뭐 맥 어드레스가 이렇게 져 있긴 했지만 우리가 IAP 같은 경우에 처음에 부팅해서 세팅하면 자동적으로 호스트 네임이 이 맥 어드레스 주소로 되죠. 여기는 시스템 AP의 호스트 네임, AP 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디스크립션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 디스크립션은 장비의 기종명을 뜻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루바 OS를 쓰지만 뭐 이게 IAP인지 아니면 그냥 AP인지 모델은 뭔지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이 값을 사용할 거지만 여기에 샤시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샤시 여기 sys DESC라고 하는 변수 값으로 사용되면서 이 변수 값에 저장되는 값은 무엇이냐? AP의 기종명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샤시 아이디는 벤더 OUI로 요 변수를 사용되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값의 OUI 세 자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P의 name이라고 그랬어요. IAP나 UAP가 초기 부팅되면 부팅한 후에 프롬프트가 떨어지는데 그 프롬프트가 떨어지는 것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AP의 맥 어드레스 주소가 찍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주소가 찍히고요. CAP의 초기 부팅한 다음에 AP name 프로비저닝 하기 전에는 공란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P 네임을 거기서 이제 프로비저닝해서 특정한 이름을 줘 버리게 되면 이렇게 AP535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주신 뭐 AP 뭐 1번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IAP 역시 IAP에서 이름을 변경하게 되면 그 변경된 이름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항상 변경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이 시스템의 호스트 네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때는 이 샤시 디스크립션이나 샤시 아이디를 뜻하는 sysdesc와 vendor OUI 값을 보통 value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보통 많이 쓰게 되고요. OUI 값도 사실상은 특정 기종에 따라서 OUI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값은 바로 이 모델명을 지칭하는 sysdesc 시스템 디스크립션으로 보통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LLDP 그룹을 첫 번째로 설정을 할 건데요. LLDP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즉 내가 LLDP로 받아오는 정보 중에 어떠한 디바이스를 내가 식별하게끔 정의할 거냐. 첫 번째, 저는 지금 일반적인 CAP와 IAP용도 두 가지 케이스로 다 설정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해 봤어요. 포트 액세스 LLDP 그룹 AP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으로 아무 이름을 주셔도 됩니다. 예, 포트 액세스 LLDP 그룹 어떠한 네임 AP로 전 줬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10번으로 매치되는 값 시스템 디스크립션 시스템 DSC 515 535 다 이렇게 매칭이 되게 되면 이제부터 이 기기에 대해서 무언가 액션을 수행해 라고 저는 지정한 겁니다. IAP인 경우는 저는 지금 IAP로 22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매칭시키려고 이렇게 LLDP 그룹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 매칭 룰들은 OR로 동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515도 쓰고 535도 쓰고 뭐 505도 쓰고 뭐 335도 쓰고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혼용하고 있다라면 그 값들을 다 여기에다가 여러 개를 쭉 넣으시면 OR로 하나씩만 매칭되더라도 바로 이 LLDP 그룹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액션을 수행할 장비로 식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포트의 롤입니다. 아까와 같이 그렇게 매칭된 이러한 기기가 나한테 식별되면 이 기기들이 연결된 포트에 어떤 액션을 취해 줄 것이냐 그게 이 포트에 해당 포트의 특정한 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롤 이름을 AP라고 하나 또 만들었고요. 여기 롤로 Description AP Auto Detection 디스크립션을 그냥 제가 넣어놨고 여기에는 제가 AP가 연결될 거기 때문에 AP도 연결되고 뭐 우리가 PoE로 전화기도 연결될 수 있고요. 여기에 PoE 전원 인가받는 또 다른 IoT 기기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라면 사실상 프라이어티는 AP가 제일 높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PoE 프라이어티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로우인 상황 디폴트 값을 하이로 이렇게 지정해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CAP가 연결될 땐 그 포트에는 VLAN 액세스 포트로 22번 VLAN을 할당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AP도 이제 저는 구성한다고 했죠. IAP, AP225로 식별된 기기에는 VLAN 구성을 해줘라. IAP는 자기 매니지먼트용은 네이티브로 구성을 하게 되고 나머지 유저 VLAN은 태깅해서 올려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의 롤을 이렇게 할당합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이 PoE 프라이어티를 하이로 해줘야 되지만 뒤에 가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저는 위에만 한번 PoE 프라이어티를 하이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환경에서 스위치 AP만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전원을 인가받는 많은 다른 기기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CAP든 IAP든 PoE 프라이어티는 높게 설정해서 주시는 것이 좋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디바이스 프로파일링. 우리가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새로 이제 할당해서 만드는 경우에 이 안에 앞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포트의 롤과 LLDP 그룹을 다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AP와 IAP 두 가지가 있으니까 포트 액세스 디바이스 프로파일로 AP라는 이름으로 IAP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줘 봤어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었던 AP용, CAP용 요 두 개, IAP용 포트롤과 LLDP 그룹 이렇게 하나씩 매칭시켜서 모든 설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참고할 만한 명령어를 잠깐 보도록 할 건데, 앞에서 우리도 봤지만 LLDP 네이버 인포라 하면 이런 정보가 이제 쭉쭉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어떤 이 맥 어드레스들이, 기기들이 어떤 포트에 붙어서 올라오는지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시스템 네임이라고 보이는 게 아까 그 호스트 네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프로비저닝 하던 IAP에서 그 이름을 바꾸던 고기에 대한 이름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디테일이나 이런 인터페이스 정보는 우리가 앞서서 서두에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쇼 포트 액세스 디바이스 프로파일, 쇼 포트 액세스 디바이스 프로파일 인터페이스 올 이런 식으로 해보면 우리가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었던 그 디바이스 프로파일 있죠? 그것이 지금 만들어 놨는데 어떠한 인터페이스들에서 이러한 디바이스 프로파일링이 식별돼서 다 자동적으로 적용됐느냐? 저는 지금 AP를 3개를 넣어놨기 때문에요. 이렇게 AP를 연결한 9번 포트, 6번 포트, 7번 포트에 이렇게 하나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7번 포트에 지금 보면 7번 포트에 535를 넣었고요. 6번 포트가 IAP고 그 다음에 9번 포트가 515입니다. 그래서 7번 포트가 535, 여기 225, IAP, 여기 51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6번 포트에 지금 IAP 225가 연결됐어요. 얘는 관리하기 위한 네이티브 IP 그 트렁크 VLAN이 23번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포트, 쇼 인터페이스 브리프 상태로 보면 어떤 VLAN이 할당됐는지, 어떤 모드로 할당됐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링이 다 세팅된 스위치에 AP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원래 네이티브 VLAN 1번이라고 돼 있던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지, 포트 모드도 우리가 설정한 값으로 그대로 바뀌는지 여러분들 잘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 파워 오버 이더넷 브리프, 이 PoE에 대해서 할당해 준 정보, 아까 여러분들 제가 그 CAP 용도로 썼었던 그 프로파일 만들 때만 이 PoE 프라이어티를 하이로 줬던 거 기억하시죠? 모든 다른 포트들은 기본적으로 다 low가 PoE 프라이어티 값입니다. 근데 여기 7번과 9번에 연결된 아루바 AP 515와 535가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매칭돼서 하이로 세팅된 값,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AP들을 현장에서 쓰실 때 다른 기기들 상이한 다른 전원 할당받을 기기들하고 혼용해서 그 PoE 스위치를 쓰실 때는 AP들에 대해서는 하이로 우선순위 적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실제 환경에서 PoE 스위치에다가 뜻하지 않게 어떠한 특정한 운영자가 노트북을 연결해서 갑자기 네트워크에 업셋을 했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어떤 장애가 생겼거나 아니면 비인가적으로 접속을 시도했거나 이런 상황이 종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용이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기능 잘 알아두고 계셨다가 현장에서 쓰실 때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